이제 겨우 1학년, 3학년 됐을 뿐인데 굉장히 무기력하고 정말 지쳐 나가 떨어진 사교육을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 이렇게 여쭤보게 되는데, 근데 제가 놀라운 건 그런 거예요. 아이가 잘 다닌 거예요.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시그널을 보낼 수 있고, 저희 가족들끼리 색깔을 좀 집게를 다르게 해가지고 오늘 기분 어땠어? 뭐 이렇게 하면은 불편한 감정이 있는데 그거를 적절하게 표현해서 해소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다른 형태로 이상하게 표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지바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동심리상담사 엄마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아동심리상담사 인지학습치료사로 소아정신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아육토 아동 전문가들의 육아 토크 진행하고 있는 진행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는 지금 7세 예비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입니다. 병원에서 그동안 많은 아이들을 만나셨는데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정서를 잘 다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부정적인 정서가 다가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소화시키고 또 어떻게 잘 다루느냐, 그게 제가 보기에는 삶의 안정감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가 울면 왜 울어? 뭐가 잘못됐어?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뭐가 속상해? 기분이 안 좋아? 어디가 불편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것이 아이가 언어가 발달이 되면서 감정 단어 카드 집에 가지고 와서 활용을 많이 하고, 저희 아이가 이제 뭐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두근두근 그러면은 우리 심호흡을 한번 해볼까? 막 이렇게 하면서 10번 심호흡을 한다든지 바람개비 후 부는 연습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몇 년 전과 비교했을 때 병원에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더 두드러진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이제 겨우 1학년, 3학년 됐을 뿐인데 굉장히 무기력하고 정말 지쳐 나가 떨어진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가 되지? 그 친구들의 히스토리를 추적을 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엄청 많이 달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뭐 7살 때 그럼 사교육을 어떤 걸 했어요? 그러면 영어 학원 다녔고요, 수학 학원 다녔고요, 과학 다녔고요,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사교육을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 이렇게 여쭤보게 되는데, 근데 제가 놀라운 건 그런 거예요. 아이가 잘 다닌 거예요. 아이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다니고 적응 잘하고,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는 영어도 좋아하고 수학도 좋아해, 적응 잘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돼가지고 영어 싫어, 학원 안 가, 늘어져 있어. 너무 당혹스러운 거죠. 그땐 괜찮았는데 이제 와서 왜 갑자기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엄청 푸시한 것도 아닌데. 아이들은 생각보다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표현하기 어렵죠.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게 많고, 막상 갔더니 그렇게 싫은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게 누적되고 유아 때 달리던 애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 쉬지 않잖아요. 더 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번아웃이 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부모의 민감성이 발휘가 돼야 되거든요. 순한 아이들 같은 경우, 그리고 부모에게 굉장히 인정받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쉽게 힘들다, 하기 싫다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분명히 숙제를 잘 했는데 글씨 쓰는 게 지렁이 기어가는 것처럼 된다거나 멍 때리는 시간이 많아진다거나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시그널을 보낼 수 있고 반복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굉장히 촉을 곤두세워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걸까? 괜찮은 걸까? 마음 상태가 어떨까? 이런 것들에 저는 좀 관심을 갖고 들여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부모님들께서 학습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유초등 시기에도 학습 유형 검사나 웩슬러 지능 검사 같은 것도 많이 받으세요. 이런 검사 꼭 필수일까요? 정말 검사가 꼭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래에 비해서 발달이 좀 더딘다거나 사회성이 많이 떨어진다거나 학교 들어갈 때 됐는데 얘가 너무 주의가 산만하고 전혀 착석이나 지시 따르기가 안 된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소아정신과 가서 풀 배터리로 지능 검사만 하지 말고 정서 검사라든지 아니면 전산화된 주의력 검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선택이라고 봐요. 우리 아이는 어떤 기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그 기질 특성에 맞춰서 내가 잘 양육을 하고 있나? 이제 이런 거를 좀 판단할 수 있게 기질 검사, TCI 검사 많이 하시는데,
기질 검사라든지 양육 태도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대중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질이라는 거는 자극이라던가 상황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양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부분이고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죠. 중요한 건 성격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기질을 어떻게 이제 세상과 조화롭게 적응을 상호작용해서 적응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나의 성격 발달을 건강하게 갖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려면 기질을 좀 아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사람마다 기질이 다 다르니까. 보드게임 존인데요. 저희가 되게 자주 사용하는 공간이거든요. 지금 우봉고를 매우 사랑해요, 저희는. 그래서 우봉고 미니, 클래식, 3D까지 다 있고 퍼클! 요즘에는 이렇게 좀 규칙적인 속성을 파악해서 전략적으로 사고 하는 그런 게임들을 주로 하고 있고, 루미큐브 같은 경우는 아빠랑 이제 엄마랑 자기랑 셋이서 게임하는데 한 3-4판을 내리줬거든요. 오랜만에 그렇게 게임에서 졌다고 울었었는데 혼자 막 맹 연습을 하더니 최근에 엄마 아빠를 다 이겼어요.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져줘야 돼요. 책에 나오는 훈육 3단계를 적용한다면 어떻게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엄마, 왜 나만 자꾸 지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네. 1단계 감정 읽기 해주는 거죠. 아유가 지금 너 게임 잘 하고 싶은데, 이기고 싶은데 질 것 같으니까 속상한 거야. 2단계는, 그런데 우리 게임 할 때 매너 있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발 구르고 하는 건 안 돼. 3단계는, 그럴 때는 그냥, 이기고 싶었는데, 지금 질 것 같아서 나 지금 조마조마해. 이렇게 차라리 말로 해줘.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이가 그런 감정과 행동 조절 다 되고, 룰도 잘 지킬 수 있고, 또 능력도 생겨서 정말 져주지 않아도 이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진짜 이제 즐거워지거든요. 길어봐야 3년 내에 아이들이 어른들의 수준까지 옵니다. 여기 있는 교구들도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건데요. 아육톡 채널에서도 엄마표 도형 수학하기 해가지고 소개를 했었는데 7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펜토미노, 그 다음에 지오보드, 고무줄 끼워서 하는 거. 스마큐브도 아이가 정말 되게 재밌게 잘 갖고 놀거든요. 막 패턴 블록도 이렇게 다양한 정말 패턴들이 있어서 7교랑 비슷한데 7교보다 조금 쉬운? 저희는 이제 메인 공간이 식탁이니까 식탁 옆에다 두고서는 우리 7교 해볼래? 하고 워크북도 우리 이거 시합해볼래? 이런 식으로 해보고, 아니면은 너 한쪽 나 한쪽 하기다. 게임식으로 하기도 하고, 영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럼 저는 항상 지원군이 저희 남편. 이리 와봐봐. 내가 되게 재밌는 거 샀어. 한번 같이 해볼래? 이제 이렇게 하면 아이가 엄마랑 아빠랑 둘이서 꽁당꽁당 뭐 하는데 끼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자연스럽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미리 있잖아, 내가 뜬금없이 갑자기 뭐 이상한 걸 하자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냥 표정 바뀌지 말고 자연스럽게 와서 오 재밌겠다 하고 같이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책을 많이 꽂을 공간이 없으니까 회전 책장을 들여봤는데요. 회전 책장이 그래서 좋더라고요. 언니한테 받은 거거든요. 저희 언니가 이제 소개를 하기를, 있잖아, 이거 보면 약간 유럽의 중산층 가정의 풍요로운 자연 환경과 놀잇감들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나와서, 그리고 이게 좀 글밥이 있어요. 글밥을 좀 키울 때 이렇게 스토리가 재미있고 자기 또래의 아이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또 재밌어서 요거는 한 권씩 한 권씩 많이 봤습니다. 주사위 책은 뭐 이런 식으로 요 앞에 말이 있어요.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여행 갈 때 요거 하나 딱 챙기면 좋고, 뭐 게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하다가 지루하면 이번엔 우리 이거 해볼까?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 집의 아까 메인 공간이라고 소개하셨던 식탁 와봤습니다. 우리 아이 요즘에 무슨 공부하고 뭐 문제집 뭐 푸는지 뭐 등등 활동하는 거, 그런 거 그냥 간단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 좋아하니까 지금 1권에서 이제 12권까지 왔거든요. 그림책 단계일 때보다 훨씬 더 자발적으로 꺼내서 자기가 보고 또 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등원 준비해서 밥 먹기, 약 먹기, 세수하기, 양치하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순서가 있어요. 본인이 하고 뭐 체크해 놓기도 하고 코팅지라서 또 지우면 금방 지워지니까
제가 뭐 했어? 뭐 할 차례야? 뭐 이렇게 안 물어봐도 알아서 할 수 있더라고요. 요일별로 뭐 풀 문제집들에 대해서 써놓은 거거든요. 뭐 목요일에는 연산하고 한자하고 일요일에는 사고력하고 영어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루에 2개 정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원리샘 하고 있고 저희 아이는 4권 끝냈다고 5권 주문해서 오고 있는 중이고요. 영어 라이팅 교재는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제가 항상 같이 도와주고 옆에서 재밌게 이끌어줘야 되는데 제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교재는. 그러다가 요거를 이제 발견을 했는데 아이의 그 일상과 관련한 그런 것들이 나오고 나는 걸인지 보인지 뭐 8 years old 막 이런 식으로 I'm pretty 뭐 이렇게 주제망을 일단 한 다음에 그걸 문장으로 쓰는 그런 방식이 되게 좋아서 이렇게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그러니까 아이가 좀 좋아하는 요소들이 있어서 요즘에 그래도 루틴으로 하고 있고요. 쓰기가 제일 어려운 단계잖아요. 크게 제가 뭘 한 게 없고 저희 아이는 한글을 할 때도 쓰기를 좋아했어요. 저희가 일반 유치원이긴 한데 그래도 매일 그 영어 수업이 있어요. 파닉스가 그렇게 완전하지는 않는데 영어도 그 글자마다 음가가 있고 그걸 합쳤을 때 무슨 소리가 나고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따가도 소개해 드리겠지만 스콜라스틱의 그 퍼스트 리틀 리딩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한 줄짜리는 이제 본인이 보고 읽는 유치원에서 매주 숙제가 있거든요. ORT 그 읽고 뭐 리딩 앤 통해서 이제 뭐 낭독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건데 그거는 이제 아빠랑 매주 수업 같이 하거든요. 유치원에서 배운 거 집에 있는 벽보 뭐 그림책 이제 엄마랑 같이 보면서 아무래도 그런 게 다 어우러져 있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모국어가 일단은 되니까 그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소중한 감정, 글, 그림, 유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많은가 봐요. 부정적인 정서를 다루고 소화시키고 그런 거 굉장히 저는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딱 그거 하나 말하자면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아웃풋으로 나오니까 저도 되게 흐뭇하더라고요. 저는 화이트보드판도 가정에 하나씩은 있으면 좋겠어요. 한글 이전에 이제 뭐 끼적이기 하고 그림 그리기 하고 이때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꽂혀 있잖아요. 트로이 전쟁에 관해서. 그래서 트로이군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스 연합군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거는 이제 제가 헷갈려서 적었고 그럼 이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요약을 한다고 한 건지 그래서 뭐 결국 테티스의 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우스는 뭐 이런 식으로 쭉 적고 이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련 그림을 막 그렸더라고요. 벽돌 그려가지고 막 싸우고 뭐 옆에 있는 카드는 감정 카드인데요.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고 하는 게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리고 부모도 도와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행복하다, 슬프다 등등밖에 또 잘 몰라요. 이제 인사이드 아웃 2 이후로 아이가 감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저도 그냥 캔 안에 이렇게 켜켜이 높이 있는 것보다는 펼쳐져 있으면 좋겠어서 벽보 형태로 해가지고 걸어놨어요. 저희 가족들끼리 색깔을 좀 집게를 다르게 해가지고 오늘 기분 어땠어? 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주황색은 아이 거. 아빠는 파란색이고 저는 핑크인데 저는 요즘에 자꾸 따분이한테 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따분이라는 캐릭터를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쟤는 왜 저러고 있지? 그랬는데 어머 제가 요즘에 따분이의 마음. 예. 감정을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거가 왜 좋으냐. 불편한 감정이 있는데 그거를 적절하게 표현해서 해소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다른 형태로 이상하게 표현이 될 수가 있잖아요. 불안함이 뭐 되게 산만함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되게 불안해서 누군가한테 까칠하게 공격하는 형태로 나온다든지 자기 마음을 인식하는 것 자체로도 많이 이제 해결된다. 저희 아이는 지금 수면 독립이 돼 있어요. 아이가 바닥에서 자면 이제 저는 침대 위에서 잔다든지 그런 식으로 공간은 같아도 항상 분리된 환경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사 오면서 방 이렇게 꾸며줬어. 이제 여기서 자보자 했는데 그냥 바로 자연스럽게 그게 몇 살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6살 때요. 책 보고 시간 되면 잘 자 하고 이제 나오고 대부분은
가지 마. 그래요. 같이 뭐 부둥켜 안고 뽀뽀도 하고 그러고서는 잘자 뭐 이러면서 내일 만나 이러면서 이제 가고. 예. 잠자리 독서 이제 하는데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영화를 아빠랑 이제 같이 봤는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네네. 사실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너무 기괴해서. 근데 동화책이 훨씬 안 기괴하더라고요. 그렇네요. 더 재미있어요, 이거는. 이거 동화책을 사서, 예, 글밥이 많은데, 아이가, 물론 이제 혼자서는 읽기가 어렵죠. 이게 시공주니어 문고, 독서 레벨 2 하니까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인 것 같아요. 스토리가 있고, 등장인물이 다양해지니까, 훨씬 세계가 넓어지고 풍부해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림책에서 이렇게 챕터북으로 올 때, 요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만화 있으면서 재미있게 만화도 있고 글도 있고 요게 굉장히 좋은 다리 역할을 해줬다. 아이가 이제 6, 7세가 되니까 멀쩡히 잘 지내다가 갑자기 눈물이 많아진 시기가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보고 나서 우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데 울지 말고 얘기하라면 되겠어? 막 이런 식으로. 제가 그래서 사과했죠. 네, 이건 리더스북인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줄, 두 줄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이랑 처음에는 펜 찍으면서 같이 읽었었는데 익숙해지니까 아이가 나중에는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연습하고요. 이거 조금 저 추천하고 싶어요. 추천, 예, 로빈 힐 스쿨이라는 이거 이제 개수도 몇 권 안 되고 사실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학교 처음 간 거 우리 아이들 7세 아이들이 당면한 거잖아요. The Playground Problem 해가지고서는 저희 아이가 축구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남자아이들이 자기네들끼리 놀고 여자애는 축구 뭐 안 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 갈등 상황을 어떻게 풀었는지 재치 있게 그려져 있거든요. 지금 여자를 빼는 거야? 이러면서 왜 안 돼? 축구를 같이 해야지 막 이러면서 엄청 감정이입했는데 잘 해결이 됐어요. 한글책이랑 영어책 같이 읽어주신다는 네네네. 거죠. 꽤 시간이 걸릴 텐데. 네. 잠자리 독서 시간이 1시간이 되고 아. 1시간 반까지 되면 이제 약간 기분이 제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만 기분이 1시간 반은 그럴만해요.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엄마한테 와줘서 정말 감사하게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유진이랑 엄마랑 아빠랑 앞으로 지내면서 좋은 추억 많이 쌓자. 사랑해.